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국말이 요즘에 잘 안 돼요. 제가 왜 이러지?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오프 더 리뷰 한국말을 자꾸 까먹는 거지. 아닙니다. 오프 더 리뷰 이순철 해설위원님과 지금 중계 막 마쳤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 라이온즈가 5대 3으로 2점 차 승리를 거둔 경기를 막 중계를 끝내고 지금 바로 옆 중계석으로 이동을 해서 오프 더 리뷰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유 있어요. 지금 저는 11시 48분 차라 지금 여기서 기어가도 갑니다. 어떻게 어디를 기어가요? 동대구역까지. 동대구역까지. 기어가도 도착하니까 뭐 한 30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0분? 새벽까지 해요. 지금 안 가니까. 새벽까지는 좀 어렵고 어쨌든 여러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경기 일단 지금 시리즈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 라이온즈는 선발들이 본인들이 맡은 이닝을 소화를 하고 있고, 그렇죠. SSG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네요. 네네. 그 1, 2차전은 설령 선발이 역할을 하지 못했어도 불펜의 힘으로 이렇게 버텼었는데 결국 이제 계속 연차가 1차전, 2차전, 3차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선발의 역할을 못하면 불펜들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로 누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볼 끝에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로운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우선 SSG는 선발들이 좀 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SSG가 근데 이 준 프로야구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프로야구전도 해야 되고 더 올라가는 코레스도 해야 되고 갈 길이 먼데 선발들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여기서 설령 이긴다고 해도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일단 그 장염 이슈가 있었던 앤더슨 선수가 사실 정규 시즌에 보여줬던 앤더슨의 투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회 끝나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회복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결국은 빠른 볼이 제구가 안 되니까 기교파 투수처럼 그냥 벼락을 되니까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구 전체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앤더슨 선수는 아마 오늘 그래서 그 장염 증세가 제대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투구가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진 거죠. 그것이. 그래서 오늘 결국은 5회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내려가게 됐는데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로 1차전부터 화이트 선수도 그랬고 2차전에 김건우 선수는 3회까지는 너무 완벽한 투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투구 힘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4회에 올라와서 이 포스트 시즌 굉장히 어떤 그 압박감이 큰 경기잖아요. 그런데 경험도 없는 선수가 그냥 너무나 빠른 볼을 던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힘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스피드 차이가 그냥 3회, 4회 5km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찍 내려가게 됐고 그러니까 김건우 선수는 힘 조절이 안 돼서 일찍 내려가게 된 거고 결국은 이 두 선수들은 외국인 두 선수들은 또는 한 선수는 장염, 한 선수는 결국 1차전에 이재현 선수에게 홈런 맞고 난 이후에 거기서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일이라도 SSG는 결국 선발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공격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은 SSG가 그냥 5대1로 그냥 끝나지 않고 권명준 선수의 홈런이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처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분위기로 내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명준 선수 홈런 말씀하셨는데 고명준 선수 1, 2, 3차전에서 모두 안타를 홈런으로 때렸습니다. 이 상승세의 비결은 지금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타격의 기복이 있을 때는 어떻게 때렸냐고 물어보니까 양손을 먼저 그러니까 다리는 나중이고 그다음에 양손을 먼저 쓰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화구에 섞게 되고 기복이 있는 타격을 했는데 조금씩 다리와 골반을 먼저 사용하면서 타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타이밍도 좋아지고 힘도 실게 되고 안정적으로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계속 터득해서 간다고 한다면 고명준 선수는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고명준 선수의 1, 2, 3차전 홈런 중에 오늘 홈런이 제일 가장 인상에 남는 아마 본인도 때려놓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좌중간 우중간이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만 스탠스는 2층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겨버렸으니까 완전히 대형 홈런이 나온 거죠.
네트 없었으면 장애 홈런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뒤에 지나다니는 택시 맞을 뻔했어. 그러니까요. 예. 아, 지금 선발 얘기도 했고 고명준 선수의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선발 이야기에서 원태인 선수의 이야기는 좀 길게 해도 됩니다. 네, 뭐 원태인- 아니 삼성 이야기는 뒤에 네. 하면 되니까요. 네. 우선은 SSG 더 SSG는 더 좀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안상현 선수를 먼저 선발로 내보냈는데 결국 그러니까 베이스와 베이스의 일직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구가 이제 약간 빗맞아 놓으니까 음. 이렇게 이 일직선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뒤쪽이 되잖아요. 베이스가 일루 베이스가. 그러니까 이게 꺾어야 돼. 손목을 꺾어야 예. 돼. 그게 너무 많이 꺾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명준 선수 오른쪽으로 송구한테 빗나가게 돼서 그것이 결국은 페인의 빌미가 됐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 안상현 선수는 뭐 공격에서도 뭐 기습번트도 잘 안 되고 하여튼 일진이 별로 안 좋은 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야구는 곳곳에 미스가 도사리고 있으면서 미스가 많은 팀이 지게 되고 이런 큰 경기에서는 미스 하나가 결국은 경기 승패를 좌우하는데 그것이 오늘 가장 큰 변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 미스 하나가. 사실 그 타구가 굉장히 절묘했잖아요. 앤더슨 그렇죠. 선수 옆을 살짝 지나가면서 마치 그 왼손 타자의 드래그 번트를 보는 것 같은 그렇죠. 타자의 예, 푸시 예. 번트를 보는 것. 타구가 좀 떠서 그렇지. 네. 타구 방향은 딱 그랬는데 거기서 대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일단 기록은 내 안타를 줬습니다. 잡고 안 던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 던지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안 던지면 주자가 3루에 있었기 때문에 안 던지면 1-3루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던져야 돼. 1-3루. 던지기는 해야 던져야 되는, 되는데. 던지기는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정확히 던져야 되는데 네. 중심이 이 대시를 하다 보니까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꺾어버리니까 너무 많이 꺾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결국은 오늘 그 시즌 때 원태인 선수에게 강했던 에레디아, 고명준, 한유섭 이 세 선수의 부진이 결국은 SSG가 원활하게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원태인 상대 부진. 그러니까 네, 고명준 그렇죠. 선수는 또 홈런을 때렸어요. 고명준 선수는 뭐 원태인 선수에게 때린 건 예,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박성환 선수와 최지훈 선수. 야, 근데 최지훈 선수는 진짜 원태인 선수에게 강한가 봐요. 그냥 뭐 뭐든지 그냥 거의 예. 이 박동원 선수와 원태인 선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예. 거의 그런 모습을 좀 연상을 네, 시켰고 지난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때렸던 또 김성욱 선수가 침묵했습니다. 오늘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김성욱 선수는 타격이 약간 기복이 있는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칠 때와 못 칠 때 타이밍이 너무 이렇게 기복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타격도 결과가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힘이 있어서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걸리는 것이 그렇게 막 퍼센티가 높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은 오늘 또 뭐 잘 맞은 타구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타이밍을 잡는데 조금 더 일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센스를 갖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기복 있는 타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강민호 선수가 이 네. 시리즈에서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최정 봉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최정 선수에게 2루타를 오늘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정 봉쇄는 전체적으로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또 투볼 투스트라이크까지 가서 원태인 선수 체인지업이 밋밋하게 그냥 네.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것을 최정 선수가 놓치지 않고 2루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첫 타석처럼 떨어졌다고 한다면 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최정 선수를 지금 잘 마크하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좀 이따 이제 삼성 이야기할 때 강민호 선수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여튼 SS 타자들의 전체적으로 장단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SSG가 곳곳에 지금 터지지 않는 뇌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네네. 들어서 지금 한유섬 선수가 지금 그렇죠. 터지지 예.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 다음 경기에서는 뭔가 좀 그 스타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타격은 기복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잘 치는 타자들은 그 기복을 줄이는 거고. 예. 그러니까 타격은 파도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그 오르락 내려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빨리 차고 올라오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단기전이고 하니까 한유섬 선수 경험도 많고 해서 뭐 한 타석만 해도 더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또 내일 첫 타석부터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게 참 단기전이라서 더 어려운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부분이 이게 예. 정규 시즌이라면 다시 터지기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네네. 단기전이라서 이게 조금 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 것 아까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단기전이 어렵다는 게
1-3루가 됐잖아요. 네. 1루 주자가 그때가 8회란 말이에요. 1루 주자가 강민호 선수예요. 왜 못 바꿨겠어요? 단기전이고 이 경기의 전체적인 운영을 해가는 틀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을 더 도망가고 싶지만 그 느린 주자를 다른 선수들 빠른 주자가 이점을 못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페널티 레이스를 하고 있었다. 네. 그럼 당장 바꾸겠죠. 바꿨겠죠. 네. 네. 저는 앞서 이제 그때 양동근 선수의 스퀴즈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화면 비췄을 때 네. 강민호 선수가 그 1루 작전 코치랑 잠깐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아 혹시 저 그 더블 스틸 미끼 전술을 쓰나? 근데 그냥 이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사실은 작전을 많이 제가 이제 이렇게 순화해서 네. 작전을 많이 가져가는 감독, 그렇지 않은 감독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단기전에서는 그런 넉 점을 앞서가고 있었잖아요. 1-3루잖아요. 원아웃에. 네. 그 타자가 경기를 많이 나오지 않는 선수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감독들이 과감하게 스퀴즈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점 들여보내고 1루자를 2루에 갖다 놓고 다시 스코어링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박진만 감독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었던 거죠. 그 수어사이드 스퀴즈 아니어도 그냥 스퀴즈를 한다는 거죠. 수어사이드 스퀴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요, 그냥, 그러니까 뭐를 해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양동훈 선수만 그냥 첫 타석 갑자기 이런 찬스가 되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3구 삼진을 네. 당했었죠. 뭔가 저는 그 상황이 그게 강민호 선수가 좀 스타트 끊고 걸려주고 3루 주자가 홈으로 아니 들어오려나 그것보다도 그냥 그 생각을 그런 좀, 어려움게 하는 것보다는 그건 그냥 투아웃 때 하는 거거든요. 예, 예. 투아웃 때 하는 거고 그렇게 어렵게 할 바에는 차라리 수어사이즈 스케줄을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예. 확률이 더 좋죠. 그렇군요. 네, 이제 삼성의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좀 드려. 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되는 거야? 삼성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한국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태인 선수의 투구 좀 평가해 주시죠. 예, 오늘 모든 저는- 팀들이 예. 우리도 저런 투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그 다른 팀을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 말고 다른 팀 응원하는 팬분들도 뭐 야구를 많이 보셨다고 한다면 우리 팀에도 저런 국내 1선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가졌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오늘 그러니까 저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와일드카드 2차전에 나와가지고 투구수도 많고 힘을 배로 썼을 것이기 때문에 그 컨디션이 과연 오늘 경기에 나올까 했는데 비 와서 중간에 한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똑같은 어떤 모습들을 마운드에서 보여준 원태인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네. 시즌 최다 투구수보다 더 많은 투구를 오늘 그러니까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자신에게 강했던 에레디아, 한유섬, 고명준 이 세 선수를 완벽하게 틀어 막음으로써 경우 이지영 선수까지요. 이지영 선수도 오늘 표적 포수 마스크를 썼거든요. 네, 공격이 원태인 선수에게 좋으니까. 근데 2회에 저는 2회가 키포인트였다고 봐요. 박상원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바로 노아웃의 1루인데 에르디아 선수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결과가 에르디아 선수 쪽으로 좋게 났잖아요. 오늘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원태인 선수여도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거기서 빠른 볼을 하고 파울이 났는데 강민호 선수가 다시 빠른 볼을 저는 빠른 볼을 상상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보통 바꾸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에레디아 선수도 그게 빠른 볼 그 큰 파울 타구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큰 파울 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빠른 볼이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에레디아 선수가 완벽하지만 그래도 좀 약점을 보이는 것이 몸쪽이 약간 높은 볼이거든요. 결국은 그 빠른 볼을 강민호 선수가 다시 요구를 하면서 오늘 헛스윙을 유도해낸 것이 오늘 어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삼성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또 원태인 선수가 이 큰 위기를 맞지 않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좋은 투수다라는 생각을 네. 오늘 또 한 번 했습니다. 뭐 내구성도 내구성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좌투수가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선발로 자리 잡아서 지금까지 계속 던지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 물론 이제 좌투수요? 넥센 아니 우투수요. 넥센 시절 최원태 선수도 이랬죠. 그래 출발은 그랬었죠. 출발은 그런데 그랬죠. 뭐 원태인 선수만큼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기복이 좀 있죠. 최원태 선수는. 근데 원태인 선수는 마운드 위에서의 타자를 읽는 눈, 또 강민호 선수하고 호흡, 뭐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타자를 읽는 거기에 커맨드 능력이 원태인 선수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실수도 있습니다만 그 실수야 누구든지 있으니까 예, 예. 거의 완벽하게 커맨드를 가져가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내용이 좋은 투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영웅 선수가 그 고의사고 상황에서 맞아도 김영웅 선수에게 맞아야 한다는 말씀을 누구나 다 해주셨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야구는 확률 싸움이니까요. 네. 그런데 김영웅 선수가 대처를 잘했던 거죠.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나갔던 부분이 결국 몸쪽에 빠른 볼을 그 턴 동작으로 그러니까 일명 훅스윙 비슷하게 해서 2루타를 만들었던 것이 결국은 SSG가 김영우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김영우 선수가 해결을 한 부분이 분위기를 좀 한껏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죠. 예. 그 김영웅 선수의 2루타가 삼성 라이온즈의 5점째가 됐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득점이 되면서 오늘 경기.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삼성은 원태인 선수의 호투 수비가 그러니까 김영우 선수 그 허리 삐끗하고 나간 부분에서 그 미스 빼놓고는 수비에서도 오늘 교체돼 들어오는 전병우 선수도 그랬죠, 유지혁 선수도 그랬죠. 수비에서 좋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경기를 좀 탄탄하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보여. 그러면서 박진만 감독이 김찬 선수가 앤더슨 선수가 강하니까 1번에 배치를 했는데 그게 딱 들어맞아가지고 1, 2번이 부진했던 김성윤 선수까지도 그러니까 결국 경기 그 이닝 초반에 제가 김성윤과 구자욱 선수가 좀 살아나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김성윤 선수가 살아나니까 훨씬 더 공격력이 원활하게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오늘 그러면서 삼성이 2루타를 5개를 때렸습니다. 구자욱, 김성윤, 김영웅, 김지찬 그리고 김원곤 선수까지인데 특히 김지찬, 김성윤 선수의 2루타는 어떻게 그렇게 둘이 판에 박은 듯한 2루타? 대깔고 호만이? 예. 거의 뭐 고스도 그렇고 완전히 똑같은 그런 2루타를 둘이 좀 때려내기도. 난 두 선수 키를 한번 재보고 싶어요. 누가 큰지. 둘이 비슷해가지고. 프로필상으로는 똑같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프로필상으로. 저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예. 그런데 또 오늘 또 2루타도 똑같은 코스에 쳐가지고. 진짜 에레디아 선수 동작만 살짝 달랐지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이 걔가 이 경기를 보잖아요. 각 팀 10개 구단이 있는데 꼭 공격에서는 그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천백 역할을 하는 선수들 또 해결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 김찬 선수는 딱 천백 역할을 하는데 김찬 선수가 라인업에서 특히 1번 타자에 있을 때 활약을 할 때 안 할 때 함성의 공격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김찬 선수가 일본에서 확실하게 그 활약을 해줌으로써 공격력이 훨씬 더 원활하게 풀렸던 것 같아요. 결국 오늘은 박지만 감독의 김지찬 선수 1번 배치가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적중을 한 거죠. 예. 네, 이제 오늘 경기 당연히 MVP는 원태인 선수가 됐죠? 네, 원태인 선수가 됐어요. 원태인 네. 선수가 근데 됐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뭐 2차전 7회에 나왔을 때보다는 볼 끝에 힘이 좀 떨어진 면이 있었는데 확실히 페널티 레이스 때보다는 볼 끝에 힘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현 선수는 제구력이 있는 선수여서 볼 끝에 힘만 생기면 김재현 선수의 최고 전성기 때가 이게 약간 업되는 거거든요. 그 스윙 무브먼트에서. 근데 그 볼이 이제 사라지고 좀 볼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고전을 했었는데 뭐 지금 포스 시즌에 와서 던지는 투구 정도만 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마무리해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구속도 잘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야구장 불이 꺼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 보고 나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야구장에서 저희 있어도 되는데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들어온 질문 있나요? 이게 오늘 시작하자마자 우천 중단이 됐는데 사실 이게 좀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 보였거든요. 우천 중단의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없었다. 우선은 왜 없었냐면요. 예. 투수들이 투수가 많지 않았어요. 원태인 선수는 1회 초에 18개 던졌고 뭐 저기 앤더슨 선수는 뭐 몇 개 다 4개 5개인가 던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큰 그 40분 거의 37분이 거의 40분을 쉬었는데 크게 어떤 무리를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이 1시간이 넘어가고 막 이랬으면 좀 더 무리가 됐을 텐데 투구수가 우선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질문? 예. 그 배찬승 선수가 홈런을 맞긴 했는데 오히려 삼성 팬들은 좀 오히려 그 부분은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후련하다는 의미가 뭐죠? 볼로 이렇게 주자를 쌓고 아. 하는 거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배찬승 공격적으로 선수의 정면 승부가 후련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아니 뭐 던지고 그렇게 맞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볼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저도 그 볼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볼볼 하는 것보다는 정면 공격 그렇다고 칠 때마다 홈런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공격적인 또 배창훈 선수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어떤 자기의 어떤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여지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코너를 가져간다든지 뭐 이러면서 한 단계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가 본인이 성장하는 어떤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 배찬승 선수뿐만 아니라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는 모든 선수들, 특히 어린 선수들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을 과시하시지만 특히 또 배찬승 선수를 또 굉장히 귀여워 죽겠어요. 귀여워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약간 오동통해가지고. 외모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일단 사람이 더 외모 때문에 외모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볼 던지는 거 너무 씩씩하게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배찬승 선수가 오동통 아니, 개인 취향이에요. 근육질인데? 예, 좀 놀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네. 지금까지 오는 동안 네. 5경기가 모두 외국인 선발, 국내 선발, 네. 외국인 선발, 국내 선발, 외국인 선발, 국내 선발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다 승리팀이- 국내 선수가 이겼어요. 승리팀이 전부 다 국내 선발에 네. 올라왔던 팀이었어요. 오해는 일치겠죠. 예.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샤머니즘은 아니고 샤머니즘이라기보다 그냥 오해는 일치겠죠. 근데 또 내일이 후라도 김광현 선수예요? 그럼 또 내일 또 지켜보면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프라도 선수가 괜찮을지. 후라도 선수가 괜찮을지 그제 이제 불펜 등판 때문에 근데 좀 불펜 등판 때문에 걱정을 그러시는데요. 투구,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안 맞아야 되는데 삼성 입장에 봤을 때는 안 맞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맞았잖아요. 근데 투구수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 없을 거예요. 예. 후라도 선수는 큰 영향이 없을 단 것이다. 이제 포스트시즌에 와서 와일드 카드 때도 그랬고 내용이 좀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내용보다는 내용은 괜찮아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은데 조금 피치 타입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피치 타입은 우리가 뭐 피치 디자인, 피치 타입 이렇게 나오는데 피치 타입은 가지고 있는 구종의 퍼센테이지를 조정하는 게 피치 타입이거든요. 피치 디자인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피치 타입을 조금 그 후라도 선수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로 후라도 선수가 페널티 했을 때 빠른 볼과 체인지업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내일 경기에서는 뭐 슬라이드라든지 커브라든지 이런 구종들을 조금 더 퍼센테이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후라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볼 배합의 주도권을 후라도 선수가 주로 이제 쥐고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는 후라도 선수가 하고 있어도 강민호 선수라든지 이런 경험 많은 선수들이 얘기를 하면 후라도 선수 정도 되면 빨리 알아듣죠. 상대가 너의 투구는 빠른 볼을 기다리다가 다 체인지업을 대처를 해버린다. 네. 그러니까 좀 강도가 생기면 거기서 반박자를 더 씌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만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퍼센테이지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구종의 퍼센테이지가? 네, 그렇군요. 후라도 선수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순철 해설위원의 이야기고 그리고 SSG 팬들은 내일 김광현 선수니까 지금까지 포스트 시즌의 흐름을 좀 믿어라. 그렇죠. 네, 그런 또 김광현 희망을 선수의 그 또. 힘 있는 투구를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SSG는. 네. 또 질문 있습니다. 질문 제가 앞으로 2개만 더 받겠습니다. 김영웅 선수의 부상은 네. 김영웅 어떻게 선수의 부상. 보이는지 일단은 검진을 내일 한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만약에 허리가 삐끗해서 그렇게 되면 일주일 이상은 가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에 잔디에 그 이제 물이 이게 머금고 있으니까 바운드가 튄 오다가 거죠. 안 예. 튀고 그냥 가라앉아 버리니까 갑자기 더 숙이다 보니까 이제 삐끗하게 되는데 그래서 타구가 어려우면 보통 투핸드가 기본이지만 원핸드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두 손으로 가려다 보니까 더 동작이 빡빡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오늘 이대로 나가는 모습으로 보면 내일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행히도 오늘 뭐 마사지라든지 쉽게 잘 깨끗이 해서 한다고 한다면 모르는데 젊은 선수들이 그렇게 허리가 한번 삐끗해지면 더 오래 가거든요. 한 일주일 가거든요. 네. 잘 지금 뭐 물리치료실에서 지금 잘 마사지로 풀고 있기를 바라고요.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뭐 부상이더라도 또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가 중계 초반에도 얘기했는데 3차전 이긴 팀이 지금 100%라고 했는데 3차전 이긴 팀이 팬들은 100%. 우리 팀이 떨어지는 거냐?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래서 아니고. 내일 그동안 그래 왔다는 거죠. 내일 그동안. 키 플레이어를 한 명 뽑아달라고. 내일의 키 플레이어. SSG 각 팀에 한 명씩. 결국은 SSG는 오늘 경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정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팀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최정 선수 3차전까지 최정 선수의 활약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근데 최정 선수가 만약 하이 타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최정 선수에게 어떤 기대를 걸지도 않을 것이고 뭐 뒤에서 잘 받쳐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중심 타선에 있고 그동안에 최정 선수가 SSG의 타선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에르데드 선수 뒤에서 에르데드 선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타격을 하니까요. 에르데드 선수 뒤에서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SSG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네. 최정. 네, 최정입니다. 근데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구자욱 선수가 오늘 2루타도 때려내고 타석에서 이로운 선수가 그래 멋진 승부를 펼쳤는데 구자욱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삼성도 공격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팀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이 내일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게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제 확률이라는 표현이랑 잘 안 어울립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비율이기는 한데 7번이라는 횟수가 빅데이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비율인데 이걸 갖다 그냥 확률이라고 쓰는 거는 헤드라인에서 그게 더 눈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 말을 할 때도 이게 말맛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진출 비율 100% 이거보다 100%의 확률 이게 더 이제 말 맛이 훨씬 좋아서 그 확률이라는 표현을 전 언론계에서 다 좀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SSG 팬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훨씬 더 컸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지난해에 100% 확률을 깨는 경우도 나왔잖아요. KT가. 아니 근데요. 네. 이제 SSG가 전신 SK 시절에 네. 몇 년 더 멀리 가 보면 두산하고 경기를 하는데 1, 2차전 다 졌어요. 김광현 선수가 나와. 김광현 선수 시즌 때 정말 못 던졌었거든요. 2007년. 기대를 정말 많이 받고 왔었는데 그런데 그 코리안 시리즈 계기로 해서 김광현 선수가 확 차고 올라왔던 네. 김광현 선수 다운 투구를 그 다음 연도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SK가 그 연도에 우승을 했었어요. 사실은 코리안 시리즈에서 그런데 이 준프로에서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코리안 시리즈보다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먼저 지금 선점을 당하고는 있지만 김광현 선수의 어떤 투구 내용에 따라서 다시 리셋할 수 있다는 거죠, SSG가. 그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내일 정말 김광현 선수의 투혼이 필요한 그런 SSG가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할 일 다 했고요. 또 내일 MBC 메롱 또 해야 되네. 해보세요. 보기는 하나요? 김나진 기자가 김나진 아나운서가 보기는 하나 모르겠네요. 한번 해요. 네,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내일 또 MBC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메롱한테 했던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사고 안 나고 끝났다 이건가요? 아니요, 이 비 오는 날씨에 진짜 막 온갖 변수가 다 있는데 고생 다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 그 동영상을 제가 이튿날 박정희 해설위원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진짜 함께한 저희 스태프분들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굳은 날씨에 선수들도 고생 많았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오프 더 야구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